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심각한 취업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도 필수적인데요. 오늘 인사이드 경인은 청년 창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청년 창업사관학교 임지연 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청년 창업가인 남양주시 청년정책협의회 회장 김정화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지연 교장, 청년 창업사관학교 어떤 곳입니까? 예,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11년 3월에 설립한 청년창업지원기관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준비부터 실제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3년이 안 된 39세 이하의 창업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공간 제공은 물론 창업 교육 및 코칭, 제품 개발과 사업화 및 국내외 판로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청년들의 창업 열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창업기업 동향을 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인해서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의 창업 열기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장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올해 저희가 전국에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 입교생을 모집한 결과 최근 10년 내 최고의 경쟁률인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열기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청년 창업가인 김정화 남양주시 청년정책협의회 회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청년창업센터에서 중국어 교육 및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하우팅 중국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우팅 중국어는 주로 1대1 혹은 소규모 그룹의 학습자 맞춤형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습자와의 대화 형식의 참여형 수업으로 꾸준한 회화 연습을 통해 회화반은 물론 기초 중국어와 기타 커리큘럼 등 다양한 학습자분들의 언어 활용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수업 방식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화 회장님, 네. 이 창업을 하신 이유, 이 청년들의 창업이 가진 매력, 청년들을 끌어당기는 매력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도전 정신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막연하게 어려서부터 창업을 한 번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다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 할 수 있다라는 뭔가 자신감? 이런 것 또한 청년 창업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임지연 교장님, 이 교장께서는 이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가령 취업이 안 돼서 가는 건지 아니면은 취업보다는 창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어떤 편입니까? 예, 창업을 하는 이유, 즉 창업의 동기는 OECD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이 어렵거나 다른 대체 소득 수단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선택하게 되는 생계형 창업이 그 한 가지고요. 본인이 가진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기회 추구형 창업, 즉 혁신형 창업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빈곤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진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기업가 정신과 결합해서 제품을 직접 만들거나 서비스하기 위해서 사업화하는 창업은 이런 기회형 추구 창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창업을 통해 본인이 취업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창업은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생계형 창업이 아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최근에 그 사관학교 공모했을 때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좀 달라진 이 경향, 생계형보다는 뭔가 해보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제조업이나 IT 정보통신 등 기술 기반 창업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생계형 창업은 지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저희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정화 회장님. 이 창업까지 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창업센터에 입주해 계시죠. 네. 이 창업센터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청년 창업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자본 마련에 대한 부담감이 확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청년들한테 좋은 공간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해 주어 청년들의 사업을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청년들이 조금은 안정적이기만 한 사업이 아닌 조금은 모험적일 수도 있는 사업에 과감하게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자본의 부담이 적다라는 말은 네. 임대료 부담이 적다 그 말씀인가요? 네, 저희 임대료가 지금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10만 원이 안 되는, 월에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공간을 대여할 수가 있고 정말 작은 공간이거나 아니면은 공용 사무실로 쓰는 경우에는 월 2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임대료만 부담을 하고도 사업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것은 또 따로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관리비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수도세, 따뜻한 히터를 쓰는 그런 것도 모두 다 저희 임대료 월 2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정화 회장님 말씀 들어봤는데요. 남양주 청년 창업센터가 어떤 곳인지 인사이드 경인 취재진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평내 호평역과 바로 붙은 초역세권 5층 건물, 남양주 청년 창업센터입니다. 창업을 꿈꾸던 청년들이 4-5평 정도의 공간을 임대해 자기만의 매장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10만 원이 채 안 되는 월세를 내면 되니 대출을 받지 않고도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으니까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지원 조건이다 보니까 어떤 게 좋았어요? 일단은 이제 처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그런 자금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제일 많이 컸을 텐데 일단 이 공간에 대해서는 보증금이면 그런 전기세나 그런 공가 부분에서 이제 시청에서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창업한 청년들은 모두 15명. 대부분 창업을 처음으로 한 청년들입니다. 의류와 공예품 판매, 요가 수업, 베이글과 샌드위치 가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센터 입주하게 되면 밖에서 사실 리스크가 되게 많은데 리스크가 좀 적게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가 제일 컸죠, 아무래도. 그리고 뭔가 여기서 실패를 해도 그 반작용이 밖에서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한 층에는 공유 사무실이 있습니다. 중국어 전공자인 박환희 씨도 친구와 함께 2달 전 이 공유 사무실에서 중국어 교육 사업을 창업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지? 하다 고민하다가 나온 게 중국어였어요. 중국어를 우리가 가르쳐보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중국어다. 왜냐면 우리 둘 다 공통점이 장기 유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를 한번 가르쳐볼까? 라고 해서 여기가 또 자리가 났다고 공고가 떠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중국어 관련 사업을 하면 우리 능력을 한번 팔아보자. 청년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을 해드려야겠다. 특히 창업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청년에게 있지요. 초기에 창업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저희는
뭐 점포 하나당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2년간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자신의 그런 어떤 제품을 한번 이곳에서 점포를 운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창업에 관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이곳에서 해주자. 지금은 이제 1년에 한 8,000명 정도의 청년이 방문을 하고요. 또 15개의 점포의 매출도 이전의 점포에 비해서 한 2배 반이 매출액이 증가하고.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세법과 회계 강좌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수시로 운영됩니다. 지난해 경기도가 선정한 최우수 청년 공간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수업이라서 더 이제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의 수업을 들어볼 수 있어서 창업에 되게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영감도 얻고 그리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재영 교장님, 지금 동영상 보셨는데요. 이 청년들이 다양한 업종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 개발에서 도소매업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창업하는 청년들이 주로 어떤 업종에서 창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창업자의 연령별 업종 구성비 분포 통계를 살펴보면 정보통신업과 도매업, 소매업을 창업하는 분의 20% 정도가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약 50%가 조금 넘는 규모로 IT, 소프트웨어 업종이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무래도 청년층이 어려서부터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디지털 환경에 좀 익숙해 있고요. 최근 오픈 AI 등 AI의 열풍이 불면서 청년들의 이 분야에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ICT 관련 예. 관련 창업이 제일 많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임 교장님, 창업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된 창업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창업 간의 차이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에서 창업한 지 5년이 지난, 그러니까 2018년 1월에 창업해서 2022년 12월까지 지속하고 있는 기업은 처음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폐업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업종이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입니다. 또한 대표자 연령별로 살펴보아도 30대 미만이 그리고 30대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을 받은 기업의 생존율은 평균인 34%보다 25%가 높은 약 60%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요. 2배 수준이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74%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면 창업을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가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화 회장님, 이 청년 창업 기업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반 기업 창업과 비교했을 때 뭐가 가장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청년들의 젊음인가요? 아니면 체력, 시간인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말씀하신 부분이 다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청년들이 발로 뛸 수 있는 곳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제가 느끼기에 개인적으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저희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어른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희보다 창업을 하신 분들이 먼저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을 조금 조언을 듣거나 얘기를 들으러 어른분들을 찾아뵀을 때 저희가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흔쾌히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아마 젊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 교장님, 지금 보면은 이 창업을 그러니까 바로 어떤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직접 바로 창업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기업이나 취업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경험을 조금 하고 창업을 하는 게 더 유리할 건지 실제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사회 경험을 하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초기에는 시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어떤 제품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조직 생활에 안주하다 보면 본인이 아까 우리 김정아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창업이라는 꿈을 과감하게 도전하는데 좀 어려움이 주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목표를 가지고 창업이 목표라고 한다면 내가 조직 생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익혀서 이해를 해서 언젠가는 창업하겠다는 플랜을 짜서 조직 생활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 회장님? 그 창업 플랜이 있다면 바로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우팅 중국어가 창업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사실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정작 사업을 준비하기 전에 저희 사업의 핵심인 중국어라는 실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뭔가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지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이 중요하고, 또 청년 창업의 경우에는 또 실패 그리고 폐업으로 이어지는 그 경우도 많을 텐데, 이런 실패를 교훈 삼아서 또 재창업에 도전하고 할 텐데, 이런 재창업의 성공 확률은 어떻습니까? 예, 앞에서도 제가 그 생존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30대 미만의 창업자가 창업하고 1년 만에 42%의 기업이 소멸됩니다. 2년이 지나면 55%가 없어지고요. 5년 동안 살아있을 확률은 25%밖에 안 됩니다. 30대 창업자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러한 이유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철저한 준비 없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꼭 진입 장벽이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쉽게 별다른 기술 없이 큰 자본 없이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나 아닌 그 다른 사람도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는 진입 장벽이라고 부르는데요. 진입과 퇴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업종은 소위 말하는 레드오션 업종입니다. 이 업종에 창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창업을 해도 우리가 경험했듯이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변수를 만나게 된다던가, 생각보다 기술 개발 기간이 길어지거나 개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 재창업을 했지만 결국은 다시 실패하는 기업인들을 면밀히 보면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실패 원인을 철저하게 본인이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을 하지 않고요. 남 탓, 외부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은 더 이상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예전에 하던 걸 그대로 창업을 해도 될까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창업을 하지만 대부분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건데요. 대학에 재수를 했다거나 운전면허 시험이 한번 떨어져서 다시 도전을 했다거나 이런 재도전의 기회가 있을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도전을 할 때는 처음에 왜 실패했는지를 본인이 잘 생각해서 그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그런 노력들이 없이 그냥 다시 재창업을 하게 되면 결국 또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창업의 성공률이 높다, 이런 통계는 우리 청년들하고는 조금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체계도 지금보다 잘 갖춰지면은 이 창업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우리 그 중고등 교육기관에서 이 창업을 위한 어떤 교육 과정 좀 지금보다는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교육은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은 없고요.
훌륭한 직장인이 되는 교육을 주로 받았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몸이 아파도 반드시 학교에 나가는 이 성실함이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이제는 훌륭한 기업가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없던,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즉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업은 항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리스크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어떤 리스크가 생길지에 대한 대비하는 것, 그리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회피하고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없으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교육은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 그리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교육,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회장님은 현장에서 이렇게 창업을 해보시니까 이 어떤 교육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가장 필요한 교육은 사실 실무적인 거로는 세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창업자들이나 초보 창업자들은 세무 관련 업무는 직접 찾아보고 공부하려고 해봐도 아마 끝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실패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에 대한 교육은 창업자들이 미래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실패를 바라볼 때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적인 시각이 없이 모든 실패를 다 크게만 받아들인다면 좌절감만 커지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실패를 말씀하셨는데 이 창업을 하게 되면 성공 아니면 실패, 실패를 꼭 피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실패를 했을 때 이 청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회 그 정도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 문화가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아직까지 그 창업이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창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탐험과 같습니다. 그들이 실패할 경우에 그들이 실패한 그 경험은 분명히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을 시작할 때 항해 지도나 나침판을 지어주는 등 초기에 도와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들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돌아왔을 때 안전하게 재정비를 할 수 있는 항구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 교장님, 이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농담처럼 창업을 하는 친구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창업을 할 때 부모, 형제, 친구 돈 빌려서 하지 마라. 왜냐하면 창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 누군가는 기댈 때가 있어야 되는데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창업을 하게 되면 실패했을 때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하고 있는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것도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 좀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우리 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한 기업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환경 조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실패한 기업에 대한 재도전, 재창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신용회복 지원이라든가 재창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 지원 제도를 좀 참고를 하셔서 재도전의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 교장님, 끝으로 이 청년들의 창업 활동이 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청년 자신의 또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청년 창업사관학교 교장으로서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에게 쉬운 창업은 남에게도 쉽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것은 그 시장이 경쟁이 심한 레드오션입니다. 본인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영역을 쉽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진입장벽을 높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기술일 수도 있고 브랜드일 수도 있고요. 생산 방식일 수도 있고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모든 과정에서 혁신을 통해서 본인만의 어떤 특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인만의 경쟁력을 찾지 못했다면 찾을 때까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창업을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화 회장님께서는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선배 청년 창업가 입장에서 후배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지원 기관들에게도 어떤 당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교장님과 같은 마음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도 굉장히 다양한 실패들이 앞에 막고 있을 수 있으니 준비를 할 때 조금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게만 사업을 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조금은 기회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색적인 아이템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 혹은 제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창업을 해 있어서 정보를 수집하기에 좀 더 용이한 분야의 창업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 상반기에 처음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만 대략 55만 명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창업도 괜찮은 일자리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통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청년들의 노력을 응원하면서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